네, 이광훈 전문가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궁금하다 싶으시면 계속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찾아보시고 검색하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전화를 연결해 보죠.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전화가 좀 연결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번엔 잘 들리시죠? 네, 여보세요? 네. 자,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하나투어. 하나투어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75,600원? 예, 비중은요? 20%. 20%. 75,000원대면은 좀 높은 구간에, 그러니까 지금 확 떨어지기 이전에 매수를 하신 건데 혹시 매수 시점이 언제쯤이실까요? 그게 올 한 3월쯤 산 것 같은데? 올해 초에 매수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 사실 하나투어 여행주죠. 그 리오프닝 기대감과 함께 급등하는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네. 바로 또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참 실망도 많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주가가 5만 원 아래로 좀 내려와 있네요. 예, 예, 예. 예. 5만 원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좀 묻어나오면서 한번 쭉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또 상승한 폭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앞으로 전망. 앞으로 전망이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저기 해야 되는지. 예, 손실을 좀 줄여갈 수 있을런지 궁금하시죠? 예, 아니면은 예. 손해가 갔더라도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어떤 판단을 내리면 좋을지를 저희가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예.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자, 조특혜 전문가와 함께 하나투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나투어, 여행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씩 나왔는데, 그때마다 올라가고 그대로 뱉어내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투어? 자, 오늘은 기술적인 측면하고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요거를 한번 두 개를 한번 볼게요. 먼저 기업 측면에 있어서 지금 3년째 적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적자 났으니까 이 기업 적자가 계속 나도 무시하고 받아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은 접어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시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돈 필요한 걸 끌어당겨 써야 되는데 특히 이런 적자난 기업들은 3년째 지금 있었으니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 거의 다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장에서 많이 도는 얘기가 뭐냐면 자, 국채만 하더라도 지금 4%, 5% 이래요. 그러면 국채가 4%, 5% 믿을 수 있는 국채가 4%인데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그건 7%, 8% 줘도 살까 말까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럼 기업들 입장에선 버는 건 없는데 이 이자라든가 이 금융 비용으로 나가는 게 더 배보다 배꼽이 돼버렸을 때는 어떻게 된다? 기업들이 파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시밭길 걸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진짜 푸른 초장에 좋은 날이 나와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가시밭길 걷다가 어느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난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지금의 이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은 과거에 항상 폭락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석학이라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2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투어 잘 보면 코로나 이거 거의 이제 다 클리어 됐지만 해외여행 좀 많이 나가지만 과거에 비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되고 이러면 지금은
그냥 보복 심리로 이제 이 여행을 나가지만 진짜 6개월 있다 보면은 모두 움츠러들면서 아이고 국내 나가기도 어려워 이렇게 되면 이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래가 또 어두워질 수. 아이 코로나 끝났는데 이제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못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걸 잘 봐야 돼요. 대한민국 1등 여행사인데 이 10대 그룹들도 10년, 15년 이러한 주기로 인해 가지고 자이든 뭐 정부의 압력이든 하나씩 무너지는 거 과거에 우리 많이 봤어요. 그 굴지의 그룹들도 무너지는데 하나투어 무너지는 건 예산일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겁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년쯤 되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갈 텐데 기왕이면 왜 이렇게 적자투성이인 기업을 매수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하느냐.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정상적인 재무 상태 좋고 그 다음에 실적 괜찮게 나오는데 주가 난 마이너스 50%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걔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어. 분명히 하나투어도 여기서 잘 해가지고 수익 나가지고 가면은 수익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얘는 지금의 이 환경이라든가 지금 3년째 이 적자 나고 그 이후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느냐 할 때 물음표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가지고 1년, 2년 내가 품고 가야 하는데 찜찜하다라는 거죠. 찜찜하다. 자, 우리 삼성전자 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40%예요. 40% 그거 갖고 간다고 불안해요? 아니, 기분만 나쁘지 불안하진 않아요. 그래, 얘 조금 있으면 분명히 10만 원, 12만 원 될 수 있다라는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환경과 재무제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럼 차트 측면에 있어서 얘가 기술적 반등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지금 흐름은 그닥 나쁘지는 않아요. 7월 달에 저점을 안 깼어요. 안 깨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버렸으면 더 떨어진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재무상표에 비해 다른 애들에 비해 얘의 주가 흐름은 내가 봤을 때 그닥 나쁘지 않아요. 아까 그 1조 원대 하면서 영업이익 나오는 그 걔도 한 달 동안에 40몇 % 빠졌는데 얘 같은 경우는 25%밖에 안 빠졌어요. 예, 주식이라는 게 또 이런 맛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더 괜찮은 모습 보여지게 되면 일단 54,000원은 그냥 가요.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좀 더 힘내가지고 다시 한번 얘가 이 고점을 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는 거냐면 자, 나 이 고점 봤는데 한 며칠 공방하는 것까지는 용납하고 그다음에 치고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내가 비중 조절을 못 하게 되면 결국 얘가 1주, 2주 올라갔다가 이 고점을 깨게 되면 그게 무슨 자리예요? 익절이든 손절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처음에 내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건 어찌 보면 하나투어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 적자에다가 비전이 안 보여요 라고 했을 때 동일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은 저점 깨지 않은 모양새,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정배열 만들면서 이게 1차 상승인데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뺐지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기 갈 거예요. 그러면 쌍봉 만드는 다음에 뭐 더 갈 수도 있고 그러한 모양새가 이러한 것도 이제 2달, 석 달 있다가 나올 텐데 바로 이 65,000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2달, 석 달 있다 간 다음에 얘를 내가 계속 품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은 하여간 얘 실적을 잘 보시고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 그래 1년, 2년 더 품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적자야. 그랬을 때는 좀 고민해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지금 시장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뭔가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땐 재무제표를 먼저 보세요. 재정 상태를 먼저 보자고요. 그게 엉망이야. 그러면 그게 아무리 나한테 막 사고 싶고 막 그랬더라도 버리셔요. 나중에 괜히 안 좋은 일 생겨. 그렇다면 정상적이고 좋은 종목 중심으로 우리 매매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뭐 시장의 혼란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 한 5만 4천 원 정도까지는 금방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뒤로는 실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달님,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예. 네, 수고하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하나투어 살펴드렸습니다. 여행주죠. 지금 뭐 다시 한번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는 있지만 여행주들 주가 흐름은 참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이 같이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모습인데 아무쪼록 이렇게 힘들게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종목 진단 꼭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유튜브에서 꼽아봤다고 하거든요. 신인석 캐스터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블레스님, 동아ST 7만 원에 11% 들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요즘 오릅니다.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최태규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동아ST 제약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차트를 보니까요. 일단 7만 원에 매수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정말 높은 가격에 일단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인 65,500원 구간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네요. 꽤 오랫동안 손실 보고 들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매수가가 한 번도 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들고 있으셨는데 주가는 좀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0.75% 조금 올라주면서 53,40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먼저 이 동아ST에 관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이고요. 또 바카스의 수출이 최대 기록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바카스 같은 경우에는 동아제약이 내수 시장과 베트남 시장을 담당하고 그 외에는 모두 다 동아ST가 수출을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또 내년에는 동아ST가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또 공략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데 좀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올라줘서는 좀 매수가까지 오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최태규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동아ST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는 막 임상, 삼상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 하면 상한가 팡팡 갈 텐데, 일단 뭐 그러한 재료는 아니고, 그래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갔어요. 우리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월봉이에요. 월봉 차트 보면은, 2016년도에는 18만원까지 갔었죠. 자, 우리 과거는 뒤로 하고, 2020년도 그때 한 12만원 갔다가 지금 보면은, 네, 그냥 완전 썰매 타도 될 만큼의 주가 흐름인데, 얘만 그러냐 할 때, 제약바이오 다 이래요.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아래꼬리 길게 나와놓고 땡겨 올렸죠. 그다음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절대 이 저점을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저가가 얼마였냐면 64,000원이에요. 그러면 요 가격. 자, 이 64,000원 이 가격이 뭐냐면, 잘 봐봐요. 이 차트, 우리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혼자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잘 배우세요. 아까 쉬운 남자랬는데, 쉬운 남자예요. 뭐가 쉬워? 예, 가르치는 거 쉽게 하니까 쉬운 남자예요. 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봐봐요. 요 날도, 올해 1월이었죠? 지켜주려고 했어. 또 지켜주려고 했어. 이날도 지켜주려고 했어. 근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게? 음봉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그냥 64,000원이 내가 봤을 땐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일봉 볼게요. 자, 일봉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단기 저항 자리입니다. 왜? 60일 이평선 이 자리가 나름대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부터 윗자리에 보면 매물대가 어떻게 돼요? 다 쌓여져 있어요. 예, 다 쌓여져 있어요. 우리 매물대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진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예,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져 있어요. 예, 매물대가. 자, 보면 결국 내가 이 선 하나 걷어.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한 7대3 정도 매물이 굉장히 많죠. 그럼 여기서 좀 버벅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60일 이평선을 치고 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어때요? 60일 이평선이 꺾여져 있어. 그러면 얘가 꺾여져 있다라는 건 올라가면 자꾸 매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알겠어요. 이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죠?
결국 요 1차적으로 5만 5천 원, 5만 7천 원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횡보가 나와요. 뭔가 막 상한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횡보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반복하겠죠. 그걸 반복한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요 밑에서 매수한 애들 니네들도 좀 팔고 이 위에 있는 애들 야 지금 시장도 그러니까 요즘 좀 팔아줘. 그러한 공방이 이제 이루어지다가 요거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매물대가 여기 딱 있죠. 그게 6만 3천 원, 6만 4천 원. 아까 이야기했던 그 6만 4천 원짜리예요. 거기는 치고 가기 위해서는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우리 7만 원이 아니라 6만 4천 원 보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비중이 어때요? 11%야. 그럼 내가 조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요날 저가가 얼마냐면 52,200원, 오늘의 저가가 52,400원, 자꾸 저가가 높아지고 있죠. 요게 좀 유지되게 되면 그냥 추면 안 해도 요 정도 갈 텐데 혹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러한 저점을 깨게 되면 일단 단기 조정 나와요. 그럼 단기 조정 나오면 요 가격대에서는 내가 봤을 때 결국 5만 1,000원 되겠네요. 한 5만 1,000원 오게 되면 좀 단가 한번 낮추자고요. 왜? 거기서는 떨어져도 어지간하면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요 매물대, 여기 매물대. 결국 이 매물대까지 얘가 내려오게 되면 매수자. 그래서 요런 종목 내가 추매하고 싶어.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좀 깨지는 게 좋아요. 왜? 깨지면 이런 애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흘러내리거든. 딱 추매하고 시장 깨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잘 지켜주고 그냥 또 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아 ST 같은 경우는 5만 1,000원이라는 가격대 오게 되면 추매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우리 6만 4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 ST 살펴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너무 많죠. 자, 그 중에 동아 ST 살펴드렸는데요. 자, 얼마 전에 47,100원까지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오랜만에 모처럼 다시 주가를 위로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은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구간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죠.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구간입니다. 5만 1,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거기서 추가 매수 일정 부분 하셔서 평균 단가 좀 낮춰 가시고요.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 봤을 때도 역시 이런 시장에서는 한 번에 매수가까지 갈 생각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6만 원대까지 올려놓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4천 원 정도 목표 주가 잡아주셨으니까 이 가격대를 꼭 기억하시죠. 아래로 5만 1,000원, 위로 6만 4천 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스님께서 보내주신 동아 ST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신혜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구리 너구리님, 삼성화재 18만 9천 원에 18% 들고 계신데 배당을 생각하고 사긴 했는데 배당 받기 전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매도가 맞을까요? 오늘장 잘 올라가긴 했는데 목표가 좀 잡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삼성화재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일단 18만 9천 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전고점 근처에서 좀 저점 부근에서 그래도 들어가셨네요. 그런데 계속 주가가 생각보다 좀 오르면서 수익이 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기다리고 좀 계속 들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야 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화재 금리 인상 시기에 보험주들 굉장히 좀 핫하죠. 지금 현재 좀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82% 오르면서 20만 4천 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삼성화재 계속 들고 있으면서 이 배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좋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최태기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최태기 전문가님, 삼성화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우리 배당 보고 매수하신 분들 보면은 또 주가 하락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유, 정말 그놈의 배당 보고 들어갔다가 아주 승질난다고 그러시는 분 많아요. 그거는 그냥 나를 위안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돈이 많아서 배당 보고 들어갔다면 그냥 배당 보고 가야죠.
그러나 그냥 요것도 다 생각해서 들어갔을 때는 일단 수익 나면 수익 처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저는 그 캔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살아있고 그 캔들이 뭔가를 암시해 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얘도 한번 우리 월봉 볼게요. 자, 우리 월봉 보면 내가 또 선 하나를 거놨어요. 선 하나를 거놨는데 자, 우리 이제 그 이전으로 가가지고 얘가 여기서 쭉 떨어졌어요.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으면 그 자리를 어떻게 돼요?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켜주면 어떻게 돼요? 크게 하락합니다. 하락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잘 보면 결국 그 자리만 가면 못 올라가요. 그죠? 결국 그 자리를 치고 가게 되면 또 의외의 강한 상승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이전 고점까지는 일단은 한번 가겠구나. 거기 가가지고 더 간다 안 간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전략을 구하면 됩니다. 자, 요 보시면은 그 이전 고점 자리가 요 자리예요. 20만 9,500원이죠. 20만 9,500원. 자,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땐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한번 보고 이 가격 가게 되면 일단 절반 파는 거예요. 절반 팔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자리에서 욕심내지 않고 좀 졸졸 팔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올라가다가 얘가 꺾이면서 떨어지게 되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좀 깊게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20만 9,500원 이 가격을 우리가 목표로 보고 가면서 이 가격 오면 절반 팔고 올라가게 되면 흐름 보면서 조금씩 비중 줄이다가 얘가 가다가 꺾이면서 20만 9,500원을 깨게 되면 그 자리가 전량이 짤짤이다. 그래 놓고 다시 흐름 보면서 나는 삼성화재 없이는 못 살아 라고 한다면 또 흐름 보면서 다시 메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튼 이 금리 인상 시점에는 금융주가 짱이야 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추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기업들이 잘못됐을 때 그 다 누가 빌려줬을까요? 이 금융권에서 다 빌려줬기 때문에 이 금융권들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게 금리 인상 시기이니까 얘네들이 갈 거야. 그러면은 이 주가 흐름 봐봐요. 이게 꼭 매력적인 주가 흐름인가요? 바보지. 그냥 박스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승질나요, 이거. 그죠? 승질납니다. 금리 인상 시기니까 이 금융주들이 잘 갔다? 그런 생각은 지금은 접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화재 살펴드렸습니다. 보험주로 봐드렸는데 참 요즘 시장 상황도 그렇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지금 배당 생각하고 매수하셨다고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배당과 상관없이 그전에 주가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 그때 또 그 나름대로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또 방금 또 최태규 전문가께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금리 인상 시기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금융주들, 은행이나 보험 쪽으로 귀 기울여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그대로 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다르게 복잡하게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가격 전략을 좀 잡아주셨거든요. 20만 9,500원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주가인데요. 20만 9,5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요.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비중 점차 줄여나가시죠.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다시 한번 20만 9,5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는 나머지 비중 전부 덜어내시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화재 살펴드렸으니까요. 구리구리 너구리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종목진단 이렇게 삼성화재까지 좀 봐드렸습니다. 채팅창 잠깐 좀 보니까요.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차라리 배당받고 저랬으면 좋겠네 하면서 진단 들으시면서 한마디 또 말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고생 물렸다가 갑자기 오를 때 놀래가지고 본전언저리서 매도하는 바보 같은 짓 안 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보셨다가 참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험 후회하기 전에 저희에게 미리 진단 요청해 주시고 판단을 내려보시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채팅창 통해서도 계속 종목 진단 남겨주시고요.
02-325-8200입니다. 전화로도 종목 진단 꼭 올려주시죠. 자, 계속해서 종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날님께서 드림텍,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올리브님의 네이버 같이 해서 여러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진단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한일사료요. 한일사료요. 네네. 정말 좀 급등이 나왔다가 많이 내려간 종목인데, 자, 혹시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일까요? 예, 7,270원이요. 7,270원이요? 네. 네, 비중 몇 %시고요? 10%요.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매수를 얼마 전에 하신 건가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9월 달에 매수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자마자 그냥 샀더니 바로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사실 한일사료가 올 한해 네. 정말 전쟁 터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네. 예, 그러다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한 번쯤은 더 가겠다 싶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런데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또 내려오니까 이게 끝이 난 건가 좀 헷갈리시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 하실까요? 가지고 있어도 되나 아니면 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 갖고요. 알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정말 놀라운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긴 한데, 이거 워낙 좀 변동성도 크고 위험하긴 하죠. 자, 지금 보유해도 괜찮은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자, 최태규 전문가님, 한일사료입니다. 우리 이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게 한일사료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손절할 생각하면서 종목 사서는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살 때는 확신을 가지고 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뭔가 정확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될 이유를 근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사고자 했던 그 근거들이 훼손됐을 때 그때 손절을 잡고 가야 돼요. 자, 일단 한일사료 이런 애들은 정확하게 테마성으로 움직입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한 방에 사서는 안 돼요. 이런 애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주 급변동을 주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산다라는 생각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의 얘의 위치에서 좀 한 번 더 갈 수 있니?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자, 이제 역사적으로 좀 넘어가면 올 초였죠. 에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 빵빵빵빵 갈 때 얘도 450% 올라갔던 애예요. 450% 올라갔다가 요런 변동성 주고 죽어버렸어요. 결국 이 죽어버렸다라는 건 얘 같은 경우도 이 자리를 이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보면 이 지지해줬던 이러한 라인, 요쪽 라인 여기 딱 보면 자꾸 맞고 올라가고 그러죠. 그러면 이 맞고 올라간 이 깨입니까? 이제 못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아주 주식이라는 게 어떤 법칙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잘 봐봐요. 올라갔다가 뚱 떨어졌죠? 맞고 계속 안 깨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 깨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못 올라가. 그죠? 그래서 쭉 빠졌어요. 자, 빠지고 여기서도 나름대로 한번 반등 46%나 올려버렸어요. 근데 어디에? 거기서 맞고 떨어져. 그래놓고 또 벅벅 기다가 다시 한번 힘내서 올라가. 근데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57% 올라가. 근데 못 올라가. 그러면 이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 줄 거니? 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반등 자리가 딱 7,300원 자리예요. 그래서 잘하면 매수한 가격까지 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우리 큰형님들이 안 나갔어. 이거 좀 긍정적이네.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 밑에 있는 우리 ADX를 한번 잘 봐봐요. 자, 우리 ADX 보면 얘 주가 이렇게 바보같이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갈 때 요 밑에 있는 ADX가 어때요?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얘가 올라가. 그러면 이거는 계속 하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ADX가 꺾이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마. 이 사인이에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이 상단에 있는 이 기준선 이 자리까지 올라가 이 근처에서 꺾여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45%라는 반등이 나왔어요. 자, 지금은 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럼 얘가 질질질질질 되면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가는지를 봐야 돼. 그럼 또 한 2, 3주 걸리겠죠? 2, 3주 동안 뭐 크게 거래 없이 양봉 나오면서 질질질질질 시장이 올라도 안 가고 시장이 하락해도 안 가고 그냥 그런 모양새가 2, 3주 나오는데 결국 ADX 이 보조 지표가 이런 모양새 나왔을 때는 비중이 10%죠. 한번 담아가지고 기술적 반등 한번 노리는 자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큰형님들 안 나갔으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작업할 가능성은 있다. 여기서 이 고점을 여기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쓰리복 만들면서 헤드 앤 숄더 뚝 떨어지는 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 더 횡보하면서 젤젤젤젤 거릴 텐데 그때 ADX 보조 지표 잘 보고 또 우리 큰형님들 빠져나가나 좀 보고 그러면서 춤의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얘는 이런 애들 한번 올리면 막 40% 50% 올리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정렬님 한일 사료 살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차트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한 번 정도는 반등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실 많이 줄이시고 수익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수고하세요. 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전화 종목으로 한일 사료를 진단해 드렸네요. 전화 받으실 때 바로 사람이 나셔가지고 미스터 진단을 자주 보셨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한일 사료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올리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정말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 바로 그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이버입니다. 인터넷 플랫폼 대표 종목이죠.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도 네이버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은 지금 17만 8천 원입니다. 매수하셨던 가격 자체는 뭐 그렇게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 뭐 지난해 한 여름쯤 7월 달에 나왔던 고점이 46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65%가 넘게 빠졌습니다. 현재 주가가 16만 원이고요. 17만 8천 원이면 뭐 그래도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비중이 80%입니다.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어떻게 이 종목을 봐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지금 많이들 고민, 걱정, 두려움 굉장히 많으실 텐데 80% 갖고 계시거든요. 어떡합니까, 이 종목은? 팔자죠, 80% 담았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그냥 이 종목하고 그냥 콱 껴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메타,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알파벳, 아마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성에 한계가 왔다. 경기도 안 좋으니까 광고도 안 들어온다. 이러면서 걔네들도 어마무시하게 빠졌어요. 무지하게 빠졌어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네이버, 카카오는 어떤 노이즈도 있지만 결국 이들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플랫폼 기업에서 뭔가 성장성을 새로운 걸 보여주지 않으면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정 부분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싸면 올라가요. 싸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뭐 쌍바닥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고 잘 보면 이때 급락 나올 때 우리 BII 인덱스 보면 어떻게 돼요?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지.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고 결국 이렇게 쿡 떨어지면서 이 ADX가 정확하게 꺾여버리니까 여기서 요거 한 12% 올라가 주네요. 달랑 12%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지금 현 시점에서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요? 비중 80%니까 너무 17만 8천 원. 갈래나 요게 얘네들 일주일 고점 요 보면요. 고점이 얼마냐? 17만 3,500원이네요. 자, 일단 얘가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이 17만 요 자리요. 요 고점을 쳐주나 좀 봐야 돼요. 요거를 땅 쳐주게 되면은 내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80% 담았는데 내가 이 번전하자고 내 전 재산을 담았나라고 하는데 번전됐다가 또 꼬꾸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낭패겠죠.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다시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 지금 순환하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도 한번 또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어요. 현대차도 오늘 올라가는데 못 갈까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막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번전되게 되면 그 자리부터 좀 비중을 줄이면서 이후 흐름을 보자. 이후 흐름 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더니 졸졸졸 올라가네. 그럼 본인이 딱 보고 잘 보고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보면 하루하루 보면 많이 거래되는 가격대에 있어요. 얘도 지금 보면 요 15만 9,500원에서 한 16만 원 여기서 어때요? 오늘 거래량의 90%가 여기 다 나왔어.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나는 수익권이야 라고 하면 올라갔다가 꺾이면서 이 가격대를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도. 왜? 여기 이만큼 샀다라는 건 한번 올리면서 짧게 매도가 나와요.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못 판 사는데 이게 다 뭐예요? 매물이 돼버려. 그럼 이 다음부터 또 올라가려면 이 가격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딱 오늘 하루 흐름만 이렇게 본 거고 아까 봤듯이 뭐 이게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매물대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번전이 됐어. 번전됐을 때 그날에 한번 가격대를 보세요. 이 가격대 매물이 가장 많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번 체크하면서 그래 이 가격을 깨게 되면 이제 더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걱정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에 대한 상세한 전략 살펴드렸으니까 올리버님 좀 참고를 해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심플하게 좀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만 좀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WS님, SS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파마리서치입니다. 요 종목 그 의료기기, 화장품 요쪽이죠. 피부 미용 관련해서 참 많이 언급되는 종목인데 76,6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입니다. 정부의 마스크 정책 완화에 따라서 피부과 수요 증가를 보고 실적도 정말 좋아서 들어갔는데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도움 주세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마스크도 좀 덜 쓰게 되고 피부과 수요 증가할 테니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주가는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6만 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파마리서치 간단하게 좀 봐주시죠. 네, 주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떼돈 벌 텐데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데 일단 짧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의 최근에 이 캔들 위아래 흔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엎어져도 한 65,000원은 좀 보여지고요. 조금 세게 가게 되면 이게 얼마냐? 네, 한 7만 원 보이네요. 그래서 7만 원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번쯤 갈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짧게 보더라도 65,000원 강일 수 있다고 하니까 손실을 많이 좀 줄여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게 되면 7만 원까지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매수하신 가격까지 도달하는 거니까 손실은 상당히 줄여놓고 나올 수가 있겠네요. 파마리서치는 지금 시점에서 최근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튜브 SS님의 파마 리서치까지 짧게 좀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 참 많이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또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보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집중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 과연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태규 전문가님, 다음 주 실질적으로 이제 11월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제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미증시가 상승한다면 오늘 하락했지만 월요일에 또 갭 떠서 갈 확률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시장 걱정하지 말자. 결국 지금은 보면 종목들이 아주 엄청나게 변동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맞춰서 내가 어떤 종목 가져갈 것인가.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시장에 대해서 2280에서 2300 그냥 보고 가자 그랬죠. 지금 2292까지 왔어. 그럼 내가 생각하는 1차 목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더 갈 수 있니? 더 가기 위해서 지금 캔들 보면 어제 양봉, 오늘 음봉, 내일 또 양봉, 음봉. 그러면 잘 보시면 결국 이 패턴이 여기에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요 패턴 나오고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한 단계 레벨업 되죠. 그럼 여기서도 레벨업,
그러한 흐름 저는 보인다라고 보고요. 그럼 또 그 다음 봐봐요. 또 레벨업. 그냥 풍풍 가는 건 아니지만 일주 단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한 흐름 나올 가능성 높아요. 시장의 악재가 수두룩하지만 싸다라는 분위기 속에 시장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종목들 대응이 참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주식할 때 돌고 돌잖아요. 조급함 버리고 좀 천천히 걸어간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자꾸 이쪽 저쪽 눈길 주지 마세요. 그럼 4-8대 그냥 중심 잡고 천천히 가시면은 지금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만 유념해야 될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럴 때 여기저기 다 나는 먹고 갈 거야 라고 접근하시다가는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고 순환매 장세에서 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지,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 전문가님, 온라인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제가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6시에 그 배워야 산다도 해요. 거기서 진짜 알찬 내용 들어갑니다. 배워야 산다 보고 7시에 이제 공개 방송까지 이어지시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쭉 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뭐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한 하루입니다. 6시에 배워야 산다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또 이어지거든요. 7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 다음 섹터가 어디냐, 이거 알면 수익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쉬셨다가 6시부터 그리고 7시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까지도 꼭 함께 하시고 유익한 정보들 꼭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할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대한 많은 종목들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더 도움받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 채팅창 통해서도 잠깐 보니까 바로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밤 금요일 밤이잖아요. 9시에 미스터 진단 시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접수 신청해 주시고 종목 진단 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